네, 다음 순서는 헬로 머니 코치의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신청한 분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결혼 1년차 신혼부부, 집안 경조사에 친구들 결혼식, 돌잔치 등을 찾아다니느라 주말마다 바쁘기만 한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보, 근데 우리 이번 달 경조사비 얼마 쓴 줄 알아? 글쎄, 돈 관리는 당신이 하잖아. 자그마치 100만 원이나 썼어. 생활비에 쓴 것도 아니고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경조사비만 100만 원이야. 진짜? 그렇게나 많이 썼을까? 하기사 이번 달에 행사가 좀 많긴 많았지. 근데 그 예정이 없던 지출이 100만 원이나 생기면 참 우리 살림이 휘청하겠다. 내 말이 이번 달 저축은 꿈도 못 꾸지? 특히 예정에 없던 거액이 경조사비로 나간 달에는 평소의 지출 계획이 모두 엉망이 되고 마는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부의 인생 목표가 아직 확실히 잡혀 있지 않다는 것. 여보, 예전에 같이 일하던 김 PD님 알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나더러 같이 일하자네? 나 일 하나 더 할까 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우리 계획 있잖아. 우리 2세부터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 나이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집부터 사야 애를 낳지. 나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진 애 안 낳을 거야. 근데 우리 내 집 마련하려면 지금보다 저축 규모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전세금 2천만 원 빨리 갚아버려야 되는 거잖아. 빚부터 갚고 저축을 늘리든지 말든 해야지. 그건 이율이 안 비싸니까 천천히 갚아도 돼. 저축을 하려야 집을 빨리 사지. 아니라니까. 빚 갚고 애 낳고 그 다음이 내 집 마련해야지. 집 사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 게 순서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결혼 1년차 신혼부부에겐 최선의 재무 설계란 과연 무엇일까? 네, 결혼 1년차 신혼부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셨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엉클조, 조경원 대표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직 애가 없는 결혼 1년차 맞벌이 부부, 어떻게 보면 저축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기로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돈을 좀 알뜰살뜰 모았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일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네. 하지만 이 돈을 모아서 또 해야 될 일도 그만큼 많을 때입니다. 다행히 이 가족은 소득이 월 평균 수입이 꽤 높습니다. 먼저 부부의 한 달 월급이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이나 되고요. 아내분이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월 수입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것이 조금 걸림돌이긴 하네요. 다음 지출 항목을 좀 살펴보면 생활비로 먼저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부부 용돈 65만 원.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비로 30만 원, 식비, 관리비, 통신비 등 일반 생활비가 150만 원씩 나가고 있네요. 소비성 저축으로는 한 265만 원 쓰고 있는 거고요. 저축을 한번 살펴보면 장기주택 마련 적금에 30만 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50만 원, 그리고 비과세 저축에 30만 원, 적립식 펀드 4개를 가입하고 있으면서 매월 50만 원씩, 부부보험으로 30만 원. 그 외에 남는 돈은 모두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을 한 800만 원으로 보면요. 240만 원 정도가 소비성 지출이기 때문에 30%만 소비하고 70%는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부부입니다. 버는 돈의 70%를 저축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많은 돈을 모았다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 예, 이 부부의 자산 현황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 1,800만 원이고요.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돈이 2,500만 원, 그리고 장기성 금융상품의 누적액이 6,200만 원. 여기에 대출받은 전세자금 2천만 원을 제하고 나면 총 자산은 1억 8,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지금도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부의 첫 번째 고민이요. 저축을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좀 새는 것 같다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저축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인공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먼저 평균 소득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평균 소득. 예, 예를 들면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소득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 정도는 매월 들어오는 거나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모두 소득을 수시입출금 예금인 CMA 통장에 모아두고요. 네. CMA 통장은 연이율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 써도 될지 모르는 자금을 모아두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상품입니다. 이렇게 CMA 통장에 모아둔 돈을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맞게 지출을 하시고요. 또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남는 돈은 소득이 줄어든다든가 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때 사용하시게 되면 이모저모로 남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매월 월급식으로 받기 때문에 정해진 굉장히 꽉 짜여진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소득이 들쑥날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지출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CMA 통장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관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내는 집을 먼저 사자 그러고요. 남편은 애부터 낳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애도 낳고 3년 안에 30평형대 집 마련 동시에 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 3년 안에 30평의 집을 마련한다. 네. 좀 목표가 좀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어느 지역에, 왜 그곳에, 또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가격에, 또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그냥 매입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좀 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의 인생 계획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텐데요. 먼저 이런 의견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유를 두고 주말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집값도 알아보고 지역을 탐색하시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300만 원 정도의 집을 가정했을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예전으로 말하면 32평형 아파트죠. 네. 이런 경우 같으면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전세금하고 사용 가능한 금융자산을 계산해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대출을 3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3년 안에 1억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325만 원 정도의 자금이 매월 저축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의 소득은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 정도의 소득이라면 주택 마련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자녀 교육비 또는 은퇴 부분까지 충분히 준비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당히 좀 해피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저축을 많이 해둔 것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빚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2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이 돈 먼저 지금 갚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저축을 계속 늘리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잉여자금으로 부채를 먼저 상환하냐 또는 저축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투자 경험과 투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 6%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갚지 않고 투자나 저축을 해서 조금 잘만 활용하면 8% 10%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시간, 가능하죠. 예, 시간을 두고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구태여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것보다 적금을 불입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아마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적금을 부어야 되는 정도라면 부채 상환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3년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적립식 펀드를 활용해서 3년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한 일일 거라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돈을 먼저 갚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전적으로 부부의 투자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내 집 마련인지 대출 상환인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어떤 계획하에 움직여야 될지를 먼저 의논하셔야 되는 게 절실한데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금융상품을 앞뒤에 어떤 고민 없이 선택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 이렇게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짚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설계 차원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의 필요를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선행된 다음에 대출 상환이냐 투자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금만 많이 들면 무조건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 뭐 판매하는 분들도 너무 복잡해서 모를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내게 꼭 필요한 금융 상품 찾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데요. 연금보험을 하나 더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에요. 예, 돈에 쪼들리지 않고 좀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부 역시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요. 먼저 부부가 2개나 가입하고 있는 변행 유니버셜 보험. 과연 이건 어디다 쓰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보험료의 일부를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 예. 장기 목돈을 마련한다든지 네. 노후 보장을 대비할 때 드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변행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으로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10년 이상의 그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 예. 그래서 이 부부 경우는 자녀 교육이나 또는 은퇴라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10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용도를 생각하시고 가입한 상품이면 적합한데 상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현재 연령 35세를 기준으로 볼 때 불입하는 현재처럼 매월 50만 원씩을 8%를 기준하면 20년 불입하고 10년 거치하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인데요. 65세 즈음에는 6억 5천만 원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3.5% 물가 상승률로 현재 가치화를 조금 해보면 2억 5천만 원의 지금 돈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노후 준비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변행 유니버셜 보험은 중간에 여윳돈을 좀 추가로 넣고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형과 채권형을 전환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집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50만 원 정도의 변형 유니버셜 보험이라면 충분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그 세제 혜택을 좀 받으면서 소득공제나 연말정산 유리한 상품을 좀 활용하시고 싶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 예. 보험이나 펀드나 저축을 조금 활용하시면 더 의미가 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뭐 든든한 연금보험 2개나 가입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에 대한 고민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재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도 한번 들어보죠. 예, 현재 상황과 미래에 원하는 재무 목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잉여 자금을 원하는 목표는 3년 후에 주택 마련인데 너무 장기성 상품에 많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입한 상품을 좀 살펴보면 장마 적금은 7년 정도의 기간을 가져야 되고요. 네. 변액보험도 10년, 그리고 비과세나 이런 저축도 대부분 5년, 10년 이상을 불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3년 이후에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간에 일치가 좀 되지 않죠. 네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조금 줄이거나 조금 조정을 하셔서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현재 부부의 소득이 높고 지출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 없이 3년 후에 주택 마련을 포함한 미래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신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좋은 가정입니다. 네, 그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는 기분인데요. 사연 신청한 부부 역시 대표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헬로 머니코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를 감안해 인상을 미뤄왔던 전기 가스 요금이 지난주부터 전격 인상됐습니다. 전기 요금은 평균 4.5%, 또 가스 요금은 평균 7.3%씩 올라 경제 한파 속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정용 전기 요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엔 뭐든지 아껴 쓰고 또 고쳐 썼던 우리 어머니들의 절약 정신이 그 어떤 저명한 투자자의 전략보다 더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느껴지는데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